궁금한 뉴스를 쪽집게처럼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 일타 강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네. 목소리가 좋고 DJ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요? 지금 너무 멋있으세요. 이 국회의원 물을 더 쫙 빼야 돼.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PD님이 네. 좀 오늘 정신을 다 빼놓으라고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더 없어지셔도 정말요? 돼요. 저는 뭐 저기 다른 방송에서 네. 라디오 진행을 1년 이상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셨죠. 예. 우리 최영희 평론가 저는 지금 뭐 하고 불과 있고 한 지금 2년. 하고 네. 있고요. 하고 있는데 라디오가 진행이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익숙해지면 아니 근데 우리가 일타강사지만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알죠. 제2모 방송에서 알고 있습니다. 시사 돌직구라는 굉장히 강한 프로를 진행을 하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출연자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한 번도 그렇지 않은데 청문회 때나 뭐 이럴 때 보면 정말 냉정하게 하는데 오늘 지금 얼굴이 불그스레합니다. 아, 네. 긴장을 방송인가요? 했다는 네. 긴장을 방송? 했다는 아,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표현해 말씀 그렇게 드리는 네. 겁니다. 예.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연인 표창원이 진행하는 이브닝 쇼 듣고 계십니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이 빨개진 얼굴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저렇게 지금 장재원하고 싸우는 느낌이에요 지금. 야 표창원 그게 기억나는데 지금 그때는 보니까. 목소리가 훨씬 높았죠. 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진짜. 그럼 일단 뉴스 일타 강사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야죠. 예, 최영일 평론가님께 이야기 먼저 좀 여쭤볼게요. 아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이고 네네. 참 더 발생해서는 안 될 그동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분노했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두 단계인데요. 네. 자, 첫 번째 KBS 여자 화장실에 예, 몰카가 발견됐다. 네, 이건 뭐 성범죄인데 그렇죠. 정말 우리가 분노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예. 그러면은 KBS 방송국 연구동으로 전해졌는데 네, 내부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었는데 공채 개그맨으로 알려졌어요. 그렇죠. KBS는 이제 이 직원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KBS가 공채한 또 개그맨인 건 맞아요. 네,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두 번째 단계가 발생합니다. 네, 이것은 마땅히 이제 적발됐으니까 이제 뭐 검거됐고 처벌받고 이제 뭐 유죄는 거의 당연한데 네, 기소돼서 어떻게 형량이 나올까 국민들이 지켜볼 텐데요. 네. 문제는 이 개그맨의 이 신원이 다 공개돼 버린 거예요. 낱낱이. 근데 이게 이 가로세로 연구소 여기가 좀 몇 가지 유사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동안도 불법적인 신상 공개, 네. 그 중에서도 잘못된 틀린 신상 공개도 네. 있었고요. 꽤 많이 했죠. 틀린 이야기로 이 근거 없는 이야기로 사실은 피소까지 됐던 일이 그랬죠. SK 최태원 회장이 네. 있었고요. 예를 들면 뭐 이 노소영 관장이 화난 이유는 뭐 제3의 여인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던 적이 있고 또 김건모 씨 관련 의혹을 제기해서 네, 이게 참 좀 안타까워한 게 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한 주장이 가세연에서 나왔는데 네. 이때 김건모 씨는 결혼을 발표한 상태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 됐었는데 근데 이번에도 이 죄는 죄고 네. 이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그 신상 공개 이게 과연 옳은가 그렇죠. 하는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범인으로 용의자로 특정이 된 게 그 카메라를 설치하고 본인이 또 이게 잘 됐나 이래 좀 쳐다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늘 바로- 그게 바로- 문제죠. 그리고 네. 바로 잡혔죠. 잡혀가지고 이제 검거가 됐는데 이제 검거가 된 건 검거가 된 거고 네.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말했던 유튜브 방송입니다. 가로세로 네. 연구소라는 곳인데 사실은 좀 자극적인 걸 할 때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내용들을 또 시청자들이 많이 볼만한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신상을 공개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진실이든 허위든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어떤 사실을 공개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 개그맨 이 양반이 고소하거나 하질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예상하고 공개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지금 계속 말씀하신 김건모 씨라든지 유재석 씨 관련된 것도 폭로하겠다 뭐 그러니까 무한도전 이거 얘기하면서 유재석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범죄 성립하지 않아요. 무한도전. 무한도전에 출연한 아주 바른 생활 뭐 누가 봐도 방송인. 유재석인 같은데. 그 누가 봐도 유재석이니까 유재석 관련 뭔가
건수를 잡은 거 그렇죠. 아니냐, 폭로되는 거 아니냐고 이러고 다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 우리가 언제 유재석이라고 그렇죠. 얘기했어요? 무한도전에 한두 명 출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그 문제가 이 사람들 중에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악명 높은 변호사. 네. 이분이 뭐 법적인 부분을 다 검토하면서 상당히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정말 허위로 누군가의 명예를 엄청나게 훼손할 네, 수도 있는 맞습니다. 것인데도 네. 커다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이런 말들을 용어들을 표현들을 사용하는 그게 거 아니냐. 그거거든요. 무한도전에 나오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으면 두루뭉실하게. 7, 8명인데 그중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고요. 김건모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변호사인데 본인이 고소 대리까지 해버립니다. 피해 네. 여성에서 뭐 그 예. 부분은 뭐 옳고 그름은 지금 수사 단계니까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뭐 1인 방송도 방송이니까 유튜브 방송도 네. 방송에서 얘기하고 그것을 사건화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뭐 저기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금 직업적인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생각이 여기서 듭니다. 저는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어떤 성격상 끊임없이 관심을 받아야 되는 성격이건 네. 아니면 어떤 유튜브 채널의 특성상 트래픽을 막 일으켜서 이익을 조회수를 위해서. 높여서 네. 이익을 추구하는 뭐 아주 이 계산이건 상관없이 문제는 우리 언론이 너무 관심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이들의 사실은, 발표를 예. 언론이 또 이거 갖다가 보도를 쓰는데 해주고, 예. 여기서 신원을 공개하면 뭐 가세연에 따르면 하고 이걸 또 정말 편해요. 그러니까 언론은. 왜냐하면 우리 언론의 문제가 온라인으로 바뀐 이후에는 모든 이게 메이저 언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도 트래픽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이게 어뷰징은 금지돼 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같은 기사를 계속 조금씩 이제 변형해서 올리는가 조금만 하면 바꿔서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인터넷 기사들이 대부분 이 헤드라인 제목이 선정적이 되잖아요. 제목 네. 장사. 네. 어뷰징. 유재석은 왜 내용 보면은 아무 아무것도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음. 뭐 예를 들면 가세연에 따르면 법적인 부분도 네. 되게 편해요. 언론 기관은 이렇게 얘기하면 끝입니다. 인용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책임 전가죠. 가세연이 한 거다. 책임 전가. 어떤 언론, 어떤 인터넷에 따르면 네. 이렇게 해버리면 뭐 다 피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분명히 KBS 여자 화장실 불법 카메라 설치는 정말 잘못된 거죠. 예, 처벌받아야 할 천인공노할 범죄입니다. 성범죄입니다. 예, 강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법의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그가 그 범인의 실제 정치인지 아닌지는 변론으로 치고라도 네. 함부로 어떤 네. 사람을 공개하는 것 그 자체도 범죄입니다. 범죄죠. 그렇죠? 범죄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예. 우리 모두가 한번 이 두 가지는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우선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언론에서 자꾸 의붓아들, 계모 이런 표현들을 자꾸 쓴단 말이죠. 네네네. 이건 우리가 정말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맞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혈연 중심주의로 너무 몰아가고요. 맞습니다. 마치 또 혈연이 아니면 학대를 하는 것처럼. 범죄를 네. 할 것처럼 네, 그건 아니란 말이죠. 절대 맞아요.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박준 변호사님 많은 사례를 보셨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좀 표현하기 편해서 이렇게 쓰긴 하는데 의붓이든 뭐 계모, 계부 다 사실은 범죄 확률상으로 똑같아요. 똑같죠. 친부 침묵하는 네. 거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범죄 확률상으로는요. 저는 이 오히려 통계적으로 친부 침모에 더 많은 의한 걸로 아동 저는 학대가 보이는데?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아요. 많죠. 저는 그렇게 알고 예.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용어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어쨌든 40대의 어머니가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네. 7시간이나 가두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네. 결국은 숨졌다고요? 좋습니다. 어제 네. 저녁에 숨진 것으로 오늘 보도가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1일 저녁 7시 25분에 예. 자, 우리 아이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갔더니 심정지 상태였어요. 심폐소생을 1시간 하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호흡은 간신히 돌아왔는데 의식은 돌아오지 않다가 결국은 이제 이번 사흘째 되는 어제 저녁에 사망한 것으로 오늘 보도가 되면서 정말 네. 국민적인 공분과 함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슬픔인데 네. 자 이제 6월 1일 낮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7시간 동안 이 처음에는 아이가 놀다가 스스로 가방에 들어갔다. 거짓말을 했다가 네. 경찰에 이제 추궁에 아이가 거짓말해서 내가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은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대형 캐리어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네. 그런데 3시간 또 외출을 하고 돌아와요. 전 네.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아이가 어떻게 되면 어쩌려고. 왔는데 아이가 그 안에서 소변을 본 거예요. 아니 3시간 이상 gat혀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공포에 질려서든 그런데 아니면 그걸 가지고 생리적인 작용이든. 또 학대를 하는 근데 너 명분을 나와 정하네. 그래놓고 예. 더 좁은
중형 캐리어에 보통 세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로가 한 40cm, 높이가 한 60cm 여기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또 집어넣은 겁니다. 아이고. 그러고 그로부터 또 한 3시간여가 지나서 옮겨 넣을 때는 상태가 괜찮았다고 진술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저녁 7시 무렵에 인기척이 없어서 열어보니까 숨을 쉬지 않아서 119에 전화한 거다. 근데 문제는 이 이전에도 학대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더 안타까운 건 한 달 전에 한 번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더 슬픔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큰 캐리어, 애도 물론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네네. 그 안에 3시간 가둬두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이 소비원을 봤다는 이유로 또 다시 작은 캐리어로 옮겼는데 네, 체벌이 그 계속 이어졌죠. 크기가 가로 50cm, 세로 70cm, 처음에 들어갔던 게 가로 예. 50cm, 세로 70cm. 그 다음이 44, 10cm, 40cm, 60cm. 60cm. 네, 보도마다 약간 다른데 44cm, 60cm도 있고 그런데 네. 대략 40cm, 60cm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질도 좀 문제예요. 네.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아, 이 공기 안 통하겠네요. 부분들이 너무 안 이게 좋습니다. 헝겊이나 천이었다면 그렇죠. 네. 그럼 뭔가 그래도 막 그게 또 들어가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도 안 되고. 안 되는데 네. 재질 자체도 범행이 가능하게 될 그런 상황. 그래서 살인죄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고의가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숨진 어린이 몸 곳곳에서 담뱃불로 지진 자국, 몸 학대죠, 자국? 학대죠. 그러니까 학대 자국들이 있었다. 한 번이면 예. 한 번이면 아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최초 범죄라면. 그렇죠. 그런데 암수, 숨겨진 범죄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그게 학대 행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에 담배 자국이 있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도 학대 가능이 있고 요것만 봤을 때는 지금 아동 학대 치사로 입건이 됐는데 그건 뭐냐면 학대해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사형은 없습니다. 무기하고 5년 이상인데 이거 지금 살인이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필적 고의 살인이죠. 중간에 119 부르긴 했지만 플라스틱 재질 안에 들어가 있으면 숨을 못 쉴 거고 3시간 동안 나간 적도 있고 또 다시 와가지고는 자버리거나 하여튼 방치했다는 거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죽어도 상관없다. 그런 발현이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아마 살인죄까지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예. 이 선행된 암수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여죄를 따져봐야 되는데 네. 적어도 확인된 거 하나가 지난달 5월 그렇죠. 5월 5일에 어린이날. 어린이날이니까 휴무죠. 네. 응급실로 이 아이를 부모가 데려갑니다. 세면대에 우리 아이가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머리를 치료받았는데 의사가 보니까 몸에 멍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네. 경찰은 전화 통화로 이제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아동보호기관에 이첩을 해요. 네. 아동보호기관에서 5월 13일에 가정방문을 해요.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때 4차례 정도의 이 체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부모가.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 때린 걸 인정을 이미 한 인정을 겁니다. 한 달 하고. 전에. 네. 그런데 그건 아이가 뭐 거짓말해서 허락받지 않고 뭐 돈을 만져서 뭐 이제 이런 이제 체벌의 이유를 댔는데 이 아동보호기관에서 이건 격리시키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그때 좀 했었어야 되는데. 경찰도 5월 예. 23일 4일경에 연락을 취해 본 후에 면담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납니다. 그때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아니 관찰했다면 거짓말을 했어 이런 그렇다는 일이 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그걸 벌어지지 않았을까. 거짓말을 안 하십니까? 저도 오늘 10번 이상 한 것 같거든요. 오늘이요? 하루에? 매일 거짓말 하지요. 아이가 거짓말하기. 그게 지금 이런 네네. 어떤 체벌도 안 그건 되지만.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그것도 확인이 확인 안 돼. 되고 네. 있고 그 이유를 한다고 해가지고 부모의 어떤 그런 어머니죠 체벌을 하는 거를 좀 그때부터 좀 통제가 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 계속 들어요. 그러게요. 사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동학대에 그 전문적이고 전담하는 맞습니다. 그런 기관이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맞습니다. 상당히 또 전문성도 높으신 그렇죠. 분들인데 문제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네. 법적 권한이 크지 않다 보니 권한이 거의 네네.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뭐 할 예. 수가 없습니다. 강제처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 역시 해당되는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 담당자나 네. 또는 해당되는 뭐 경찰관이나 이분들에게 왜 그때 못 막았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연에 이 큰 네. 사망이나 또는 중상으로 이어지기 전에 네. 좀 강하게 개입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그 국회에 필요하다고 가서 봐야 좀 되겠네요. 그런 법안을 좀 만들어서 네, 하려고 바로 그 보내드렸더만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돌아오셨잖아요. 또. 표창원 전 의원은 네. 이 부분의 전문가세요. 아니, 그 평소에도 통과를 좀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개정안들이 좀 올라갔을 것 아까 같은데. 첫 번째로는 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내셨고 네.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분석도 굉장히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 문제인데 네. 올 1월에 네. 1월이면 겨울이죠. 음흠. 아이를 찬물에 담궈서 사망에 이르게 한 또 학대 사건, 학대 치사가 있었어요. 그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호기관이 데려갑니다. 근데 보호 처분이 최장 4년, 돌려줘요. 아니, 돌아와요. 그래서 통상 1년. 돌아와요. 그 부모가 친권을 주장하면 돌아온다. 기관에서 아이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계좌가 올라온 걸 제가 네. 알고 있거든요. 그거 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오히려 그렇죠. 이 미국 영화를 보면요. 친부모와 아이가 서로 사랑해. 네. 근데 이제 불가피한 뭔가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서 국가가 개입해서 못 만납니다. 국가가 격리시켜요. 못 만납니다. 근데 데리고 오려고 해도 그게 안 너무 된다고요. 힘들어서 맞아요. 영화 스토리가 이어지는 게 우리 그렇죠.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엄격한 쪽이 더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낫지 않는 생각이 들고 당연합니다. 이게 정말 전 눈물이 나는 게 이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원래는 어제 등교를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예. 코로나19 이제 등교 차별- 이틀 전에 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차라리 학교를 갔더라면 아, 한 안타까움이 또 남는 너무 거죠. 안타깝네요.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제원 의원의 아들에 대한 집행유예. 뭐 술과 관련돼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바로 들어온 소식이네요. 부산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여성을 그 강제 추행한 혐의로 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서 불구속 입건이 됐다. 그런데 역시 술을 마시고 이런 행동을 했다. 근데 이게 네. 왜 불구속되죠? 검사니까. 현행범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네. 뭐가 생각나냐면 최근에 성범죄에 대한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지만 네. 미투 이후에 지난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와대 청원 하나가 뭐 갑론을박이 됐는데 곰탕집의 성추행이에요. 이게 나중에 진짜 성추행 맞아? 1초예요. 근데 결국은 유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구속돼서 계속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논란이 됐지만 면밀 검토를 한 결과 1.3333초 사이에 결국은 이 성추행이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왜 불구속이에요? 이 경우는요. 지금 밤 11시에 네. 역전을 헤매다니다가 이 맞습니다. 검사가 예. 이 여성을 특정했는지 아닌지 모르고 자신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 중이지만 성추행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러니까 불구속됩니까?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는 인정이 될 것 같은데 계속 부인을 하니까 반성하지 않는다 해서 법정 구속이 된 사건이고 네. 이 사건은 사실은 강제추행죄거든요. 뭐 검사라서 그렇다고 보다는 강제추행이 성범죄의 단계를 뭐 매기기는 그렇지만 뭐 강간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가 있지만 가장 뭐 좀 약한 범죄 중에 하나라고 봐서 그래서 구속 영장까지는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법률가 입장에서 이렇게 보실 텐데 일반 국민의 시선으로는 과거에 제주 지검장 예. 이 김수 그때 그분도 공연음란죄였죠. 바바리맨 역할을 네, 했는데 네, 제가 그때 맞아요. 다른 사건들 봤어요. 유사한 사건들. 네. 근데 다른 사건들은 다 구공판 네. 결정을 내렸는데 이 사건만 본인만 기소유예 기소유예죠. 그러니까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지금 서초동에서 변호사 지금 활동을 변호사하고 하고 있죠. 있습니다. 예. 며칠 전에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장검사 한 분이 그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네. 사건 역시 네. 그냥 의원 면직, 불기소하고 네, 면직 처분됐습니다. 그냥 면직 예. 처분됐죠. 예. 예. 해임이나 뭐 파면도 아니고요. 예.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검사니까 여전히 그 일반 국민보다는 가벼운 처벌 아니냐 이런 시선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검사만 기소할 수 있고요. 검사가 기소하거나 말거나 자유입니다. 기소 편의, 기소 독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 부장검사니까 저래 빠져나가는구나. 그러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궁금한 할 수밖에 건 없는 거죠. 예. 제가 궁금한 건 올 여름 이후에 이제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면 공수처 혹시 이런 사건도 맡을 수 있어요? 대상 범죄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상 범죄는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검사라는 신분 때문에 네. 네, 대상이 되긴 하죠. 그렇죠. 네, 신분상. 신분상은 뭐 네. 검사까지 포함이 되니까 주로 이제 그 말에 이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네. 고위공직자 대상에는 검사가 당연히 포함이 될 텐데 그렇죠. 네. 문제는 이제 이런 사건도 조금은 더 국민들의 시선에서 엄중하게 그렇죠. 처리할 수 있을지도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를 그동안 못 받은 거예요, 검사. 그러니까요. 검찰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박준 변호사님 말씀처럼 강제추행죄가 성폭력 범죄 중에 상당히 처벌이 약하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는
긴급 체포나 혹은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더라도 기존에 이러한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서 미온적인 네. 대처를 했던 과거가 있다 보니 전격적으로 차라리 더 적극적으로 검찰에서 네.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어땠을까? 오히려 오히려 예. 그것이 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검사니까 더 강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죠. 모범을 보이는구나. 그렇죠. 이래서 그동안 떨어진 신뢰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오히려, 마찬가지의 오히려. 맥락으로 아까 잠깐 언급하고만 넘어가셨지만 네. 현지 국회의원의 연예인 아들이 장재현 음주운전을 의원 아들? 했던 예. 사건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나온 것도 지금 이게 좋아요.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는데 합의했다. 그러고 이제 사고가 부상이 경미하다. 네. 그 다행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 끼는 거예요. 내가 운전 안 했어요. 바꿔치기. 그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차와는 당시에 관련이 없던 사람이 외부에서 나타나서 20대 남성이 제가 운전했어요라고 뒤집어서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경위도 밝혀져 있질 않아요. 네. 예, 그러고 나서 이것이 이제 집행유예가 되니까 오히려 경찰을 속이려고 했던 게 더 중요한 그 건도 점이 네. 아닌가 실은 바라보는 거죠. 법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네, 법적인 초범이고. 부분과 국민 법감정 사이 괴리가 그럼에도 여전히 있는 것 현직 의원의 같습니다. 아들이다. 네, 참. 네, 더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됐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와요. 네, 다음 주에 또 오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고 특히 있는 자 가진 자 법을 다루는 자들이 더 엄하게 처벌받는 네. 그런 대한민국을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